그래서 또 학교 어떻게 전략 준비할지 그런 거를 전달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소개고요. 저는 이제 강원도 대원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메탈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난 12월 31일 날 전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시 학력고사 세대는 전기 후기가 있었죠. 제가 서울대 교육학과를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외대 영어과를 후기로 갔죠.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선택이에요. 왜냐면 가장 많이 떨어진 대학교예요. 그리고 제 동기들은 거의 다 서울대 떨어진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영어과가 외대에서 당시는 다른 과랑 차이가 심했어요. 지금은요 어느 대학이든 영어과가 별로예요. 영어를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재수하지 않고 대학원은 제가 가는 게 원래 6편에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6편에 대학원을 갔어요. 과도 교육학과. 이유는 약간 한 맺힌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이비리그 학교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제가 캐나다 교육청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교육청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원장까지 했고요. 근데 갑자기 입시 컨설팅을 시작하죠.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들이 제가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딱 아들 하나인데 5, 6, 7세에 제가 영유를 보냈어요. 그때 영유가 막 대붐이 일어났어요. 제가 열성아빠라 메이플 베어 1년, 반비니 1년, SCI 1년 그리고 초1부터 4까지는 조기학이 그때 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와이프랑 같이 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보내서 4년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서 조기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고 살자.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저희 아들을 국어를 공부를 아예 안 시켰어요. 그럴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4학년을 마치고 이벤트가 생겼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 나 한국 간다. 영주권도 신청해놓고 캐나다가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별 생각 없고 큰일 난 거죠.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들은 3학년 때 이후로 밖으로 소리내서 노래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흥얼도 안 거려요. 완전 T예요, T. 좀 내성적이었고 완전 생티다 보니까 얘 입으로 나왔어. 끝난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한국 와야죠. 근데 7년을 국어를 안 한 애를 어떻게 대학을 보내요? 직업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다행히 제가 백그라운드가 교육이잖아요. 제 대원하고 동기가 당시에 대원하고 바로 앞에서 수직 컨설팅 회사를 하는데 전국 1등이었습니다. 대원하고 전성기니까 4,500명이 스카이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2년을 부원장으로 일을 했고 2년 만에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 저희 아들은 수시로 대학을 올 거야. 수행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시 컨설팅 회사를 대치에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에듀앤 인프라는 회사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이름이 다 글로벌 에듀 학원이에요. 제가 둔천 이동에도 한산간, 둔천간 2개 학원을 하고 있고요. 저기는 편하게 노는 학원입니다. 여기랑 완전 컨셉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둔천 우준 학원은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학원을 오픈한 건 딱 하나의 이유예요. 저는 대치에서 정시 컨설팅을 주로 했는데 대치동 애들은 평균 4수 5수예요. 정시를 주로 하니까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3등급 4등급인데 시간과 노력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엄마도 애들 포기를 못해. 정시로 가는 순간 평균 4수가 5수가 되고요. 그 애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2학년 때까지는 다 수시를 해요. 휘문고를 가는 애들도 수시를 해요. 휘문고를 간다는 거는 정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시를 포기할 수 없죠. 2학년까지. 3학년부터 다시 정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시는 1년에 안 돼요. 4수 5수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학원 차린 거예요. 야, 너는 수시, 너는 정시. 중학교 때 내가 정해줄게. 저는 약간 정시 쪽이었거든요. 근데 2018 입시가 갑자기 엄청나게 바뀌면서 이제는 정시로 대학 가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산 둔천만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빡센 학원 하나 만들자 해서 컨설팅 하면서 알게 된 강사들이 많잖아요. 누가 잘하는지 다 알겠죠, 제가. 저희 아들은 제가 누구한테 수업 주려고 다 찍어줬어요. 심지어 국어가 안 되는 애니까. 그래서 명수를 저 두 분을 모신 겁니다.
아주 힘들게 올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오너나 마찬가지세요. 제가 하는 학원이지만 제가 월급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처럼 하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 자, 중고등의 가장 큰 차이. 고교 학점제 들어보셨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뭐 바뀐 게 없어요. 지금 특히 1학년 똑같아요. 전하고 입시는 많이 바뀌었지만 고교 학점제는 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요. 고교 학점제 때문에 자사특목고를 가야 된다고. 근데 대치동에 그 엄마들이 왜 희문고, 세화여고, 세화고를 안 갔을까요? 다 미달이 됐을까요? 내신이 중요한 걸 아니까. 이거는요, 지금 입시는 무조건 내신이에요. 절대적이고요. 5등급제를 바뀌었으니까 1등급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맞긴 맞아요. 그렇다고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에서는 8대7 요즘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예요. 이 큰 차이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난 2027까지는 정시가 되게 많았어요. 주요 대학은 40%. 전국적으로 보면 수시 80, 정시 20인데 주요 대학은 정시가 꽤 많아요. 40%였어요. 근데 28부터 정시가 많이 줄어요. 서울대가 대표적으로 30%로 줄고요. 이제는 정시에도 내신을 보는 게 일반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시의 문은 무지하게 좁아지겠죠. 그래서 정시보다는 수시로 가야 돼요. 근데 딱 이게 학년, 지금 고1과 지금 중3은 정시도 할만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수능이 너무 많이 바뀌면서 N두생의 메리트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고1 애들은 실험실의 생쥐예요. 마루타였어요. 걔네들의 입시는 올 4월에 학교별로 정확하게 발표가 돼요. 그거 모르고 1년 공부했고요. 얘네들은 재수생이라고 하기에는 별거 아닌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N두생들이 작년 의대 때 최상위권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학에. 그리고 다음 입시에 바뀌는 수능 마지막이잖아요. 웬만하면 하향지원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 고1 애들이 수능을 볼 때는요, N두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비 고1 입장에서는 N두생은 없는 거죠. 재수생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신만 잘 가져가면 정시도 해볼 만한 거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입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내신이 제일 중요하지만 제가 돈천고 예를 들게요. 기존의 돈천고는 반에서 1등을 하면 건대를 갑니다. 건대를 가야 반에서 1등인데 이유는 하나예요. 수시 체제를 못 마셔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숙대를 갔어요. 당연히 여자이겠죠. 근데 내신에는 도청고들이 열심히 해요. 내신이 아닌 기간에 수능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1, 2, 3 중에 고1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수시는요, 고3은 2학기는 아예 안 들어가고요. 고3 1학기는 절대평가 과목이 많아요. 그럼 고1, 고2밖에 없잖아요. 고1이 제일 중요하죠. 고1 성적을 잘 받은 애들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앞으로는 고1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통사, 통과는 이전에는 수능 과목이 아니었어요. 1학년 통사, 통과가 수능 과목이 됐기 때문에 특히 고1과 내신이 중요하다는 걸 참고로 아셔야 되고, 자, 수시가 아무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일단은 수시를 최우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 일반고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종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동네 일반고는 학종이 가능한 일반고예요. 창덕 같은 경우는 야, 여기가 일반고일까 싶을 정도로 학종을 많이 가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조교가 이제 창덕애들이거든요. 지난 겨울, 2월 겨울 다 걔네가 했는데 수시로 이화여대 간 애가 있었어요. 올해는 정시로 교체지원을 해서 서울대 갔어요. 걔가 전교 7등, 120명 중에 전교 9등 하던 애는 이번에 재수해서 연대 공대 갔어요. 서울대 좀 낮은 거 쳤으면 붙었을 텐데 서울대 좀 센 데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자사고의 그 특성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로도 해볼 만한 학교예요. 상덕이. 그리고 상덕이 생기부를 굉장히 잘 써주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동북 보성도 상덕만큼은 아니지만 일반고 중에는 그래도 학종이 괜찮아요. 학종으로 입교해. 학종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교과보다는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신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는 없어요. 내신이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학종을 조금 보태주면 충분히 가능한 학교들이라고 돈천고 같은 경우는 학종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영파도 없어요. 네, 교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급이 낮으면 딱 거기 교과는 그냥 그 학교를 가야 돼요. 학종이 되는 6장 중에 학종이 되면 교과 한 2장 써요. 4개는 상향으로 학종을 쓰는 거예요. 교과는 상향이 없어요. 학종 한 바보짓이에요. 교과는 무조건 내 성적에 맞춰 쓰되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데를 쓰면 조금 높게 써도 되죠. 최저를 못 맞춰 떨어지니까. 학종은 다 상향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학종을 우리 지역의 동북, 보성, 창덕은 가능한 학교예요. 그 밑에 수준의 일반고는 학종 거의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앞으로의 입시는요 문이과가 없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문이과가 없습니다. 통합수능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과를 갈 이유가 없죠. 문과를 갈 솔직한 이유는 뭐예요? 수학 때문이잖아요. 아니면 과학. 주로 수학이죠. 미적분이 부담되니까. 자, 문이과가 없기 때문에요. 문과 시험률을 고려할 때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제가 대치해서 입시를 하면 보통 한 4년 5년 만나잖아요. 걔네들을 막 동국대에서 막 고려대까지 가고 막 그래요. 맨날 올라가서 걔가 취업이 될까요? 오수했습니다. 30살이에요. 여자애가 남자애가 막 32살이고 여자가 29명이래요. 취업이 안 돼요. 오수에서 학교는 좋아졌는데 보통 졸업 후에 1년 정도 하니까 취업이 안 돼요. 신입은요 나이 많은 사람 안 뽑아요. 서울대는 뭐 할 거예요? 30살을 누가 뽑아요? 남자 32살을 누가 뽑아요? 신입은 절대 안 뽑아요. 그래서 대치동 엄마들은 본인의 욕심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연수를 통해서 아이의 학력을 많이 올려요. 그런데 취업이 안 돼요. 대부분 문과인 경우가 많아요. 왜? 문과를 지원하면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몇 년 상담하는 걔가 사수했거든요. 여자애 서울대 경제학과예요. 취업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삼성전자가 3,000명을 뽑거든요. 뽑을 때 2,900명이 공대생이고요. 100명이 문과인데 그 100명은 어떤 애들이냐? 저처럼 아이브리그를 미국에서 나오고 걔네가 1, 2년 정도는 인턴으로 미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취업 비자가 안 되거든요. 그 뽑기인데 10분의 1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트로트 때문에 안 돼요. 공과를 하는 유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아이비리그 나오고 미국에서 그래도 1, 2년 일어나는 뽑지 경력 없는 서울대를 뽑을까요? 더 심한 거는 학교가 좀 걔보다 낮은데 중견기업을 한 2년 정도 다녀요. 그리고 거기를 그만두고 신입으로 지원해요. 삼성에. 하나 다니다가 삼성에 신입으로 지원하고 이런 애는 신입이라도 뽑아요. 왜? 실질적으로 경력자니까. 문과는 이런 애는 뽑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대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학습력이 떨어져. 그럼 지방에 가면 대기업 갈 수 있어요. 많이 뽑으니까 워낙에. 그리고 경력을 쌓아서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또 서울로 올라올 수 있고. 문과는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경력직 이직이 안 돼요. 신입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2년 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공계는 경력직으로 계속. 현대자동차가 저는 취업 사이트를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35번 채용 공고를 했는데 신입은 한 번도 없었어요. 35번 모두가 경력직이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실제로 무조건 저는 이공계를 우선적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어도요 훨씬 많아요. 문과보다. 서울대가 문과 티어가 3분의 1이고요. 이과 티어가 3분의 2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과는 조금 학교가 떨어져도요. 과가 좋으면 대기업을 갈 길이 많아요. 제가 컨설팅하는 애 중에 금호공대 간 애가 삼성 간 애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서울대도 쉽지 않아요.
문과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외고를 나왔지만 외고가 최악입니다. 외고는 문과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이화여고 같은 경우가 왜 인기가 많냐면요. 저기는 이화 영어 문과 많이 갈 것 같죠? 80%가 이과예요. 다 아는 거예요, 걔네들. 문과 성향의 애들은 외고를 가는 거예요, 아예. 근데 외고는요, 어문 계열 말고 메리트가 없어요. 어문의 시대는 끝났어요, 사실은. 뭐, 5년만 지나보세요. 도로 통역 될걸요? 지금의 추세면은 그냥 헤드폰만 꽂고 있으면 완벽하게 도로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어는 나의 만족, 커뮤니케이션이고 직업의 수단은 이제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언어는 특히. 그래서 단 문과 최상위권을 갈 수 있어. 그때도 고민할 수 있어요. 서울대를 갈 수 있다든가. 서울대 낮은가라도 로스쿨이 길이 있으니까. 문과는 로스쿨 말고는 길이 없어요. 지금 회계사들 좀 들으셨잖아요. AI 대체되고 나머지 전문주도 다 대체돼요. 로스쿨만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로스쿨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문이과가 없는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머리에서 문과를 일단은 지우자. 그러나 이제 가다 보면 상황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문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참고로 국어 안 돼갖고 예체능을 했거든요. 최대 입시. 마지막에 결국은 공대를 다닙니다. 왜냐면 제가 교철적으로 찾아냈어요. 문과였는데 찾아냈어요. 저 이제 탐구를 1등급 맞고 최대 입시는 수시가 없으니까 정시예요. 그 다음에 실기하고 저랑 달리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운동은 잘해요. 특기자는 아니고. 근데 최대 입시는 실기에 맞춰갖고 떨어졌고요. 제가 인서울의 중위권 공대를 그냥 했어요. 처음에는 아빠 나는 미적 분야적이고 과학도 안 했는데 공부 진짜 안 하는 애거든요. 어떻게 공대를 가? 근데 제 친구 아들을 제가 컨설팅으로 연대 경영을 보냈거든요. 걔를 만나고 오더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걔가 우리과 애들 70%는 로스쿨 준비하고 30%는 회계사 준비해 그러는 거예요. 연대 경영 다니는데 이유가 뭘까요? 취업이 안 돼요. 연대 경영도 연대 제일 낮은 신학과 애들의 90%가 복전으로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문과는요 절반이 경영이에요. 복전으로.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미디어. 다 취업이 안 돼요. 미디어 잘 되면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 찍고 있는 거예요. PD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듣더니 또 한 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대를 갔고 전역하고 나서는 되게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중고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공부를 안 하니까 거의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오더니 요즘 군대 선생님이 한 것 같아요. 갔다 오더니 말이 많아지고 아빠 말 듣고 공대 가길 잘했다 생각하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답이 없거든. 그래서 오히려 문과를 가서 좋은 학교를 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것보다 조금 학교가 떨어져도 좋은 과를 가서 이과를 가면 다음에 길이 훨씬 많다. 앞으로 세상은 더 심해질 거다. 그건 저는 정말 제가 컨설팅 했던 애들 아니었으면 몰랐죠. 4학년 하니까 어디 취업했다고 연락이 와요 다. 아니 금호공대가 삼성을 가는데 서울대가 취업을 못해요. 걔네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눈높이를 못 낮춰요. 안 뽑아주는데 눈높이를 못 낮추지 못하게 없죠. 자, 수능이 좀 길었는데 자 내신이 9에서 5로 바뀌었죠. 1등급 맞으면 제일 좋죠. 쉬울까요? 한 반에 25명인데 2등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등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냐? 예전에 여기 등급에 오던 애들은요. 4등급은 어딜 갈까요? 지방대를 갑니다. 내신 4등급은 3등급도 경기도권을 못 가요. 얘는 주강대죠. 근데 얘네가 2등급이 되고요. 대학은 2등급의 여기와 여기를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유는요, 제가 다시 보여드려요. 자, 전과목을 보는 학교가 있고 주요 과목을 보는 학교가 있는데 5개라고 예를 들면 요게 1등급이에요. 하나를 일찍이면 1.2예요. 1.4, 1.6, 1.8, 2.0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능하고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어떤 아이가 전교 1등으로 1등급을 3과목을 찍었어요. 그리고 2과목을 아깝게 2등급을 찍었어요. 1.4죠.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는 턱걸이로 1등급 4개를 찍었어요. 2등급 턱걸이로 한 과목을 찍었어요. 얘는 1.2예요. 얘가 내신이 더 좋은 거예요. 수능은 이렇지가 않죠. 수능은 100분위로
이걸 다 합친 걸 계산하니까 앞에 얘기한 나이가 훨씬 성적이 좋아요. 내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사 특목고보다는 일반고가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 그럼 최대한 1등급을 찍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2등급을 찍어야겠다. 어떻게든. 요거도 똑같아요. 내신에서는. 한 반에 25명 있다고 치면 8등, 9등까지가 2등급이에요. 어떻게든 여기는 찍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학년까지 다 2등급이야. 한 과목만 1등급을 찍죠. 걔의 최종 내신은 앞자리가 1이겠죠. 1.9 얼마가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일반고하고 여기는 괜찮은 일반고이기 때문에 학종을 한번 해보려면 앞자리가 1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옛날 같으면 그래도 3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라도 하면 앞자리, 내신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런 애들은요, 어떻게든 3등급은 찍어야 돼요. 그리고 2등급 하나만 찍으면 앞자리가 2가 되겠죠. 너무 못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요, 어떻게든 여기 안에 걸쳐야 돼요. 그리고 몇 과목만 여기 찍어서 앞으로 2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공부를 그래도 잘하는 1등급 베스트고요. 이거까지 힘들어. 어떻게든 여기 걸치고 특정 과목을 1등급을 찍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라면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교과는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학점은 약간의 기대심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능이 엄청 바뀐 걸 한번 아셔야 되는데 국어는 심지어 조금 늘어났어요.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자, 왜 M수가 들어오기 어려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제일 잘하는 애들 이과 생활이과 애들이잖아요. 걔네는 다 엄매를 합니다. 왜 엄매를 하느냐? 표점에서 잘 나와요. 그리고 언어에는 문법 5문제가 있어요. 이건 외우면 하거든요. 공부량이 많은 대신에 빨리 풀고 시간 낭비해서 비문학하고 표점이 높으니까. 근데 재수를 하게 되면 선택 과목이 없이 다 해야 돼요. 내가 안 했던 화장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일단 불리해졌죠. 영어는 한국사는 똑같아요. 자, 수학이 드라마틱하게 불리해졌어요. 재수에 갔을 때. 왜? 기존에는 문과 합통, 이과 위적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수능에서는 위적 제어가 없어졌어요. 수능에서 위적 제어가 없어요. 저기 있는 위적5는 여기에 들어가는 문과 위적분이기 때문에 쉬운 기초적인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건 안 해요. 자, 그러면 사회권 애들은 위적의 힘으로 대학을 가잖아요. 그렇죠? 걔네가 N수를 하게 되면 위적은 아예 없고요. 합통은 안 한 지가 오래됐겠죠. 기억도 안 나겠죠. 사실 이과였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다시 확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리하죠. 야, 국어도 불리한데 수학은 너무 불리합니다. 왜? 내 최고의 무기는 잃어버리고 안하정보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한국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현재 문과는 9개 중에 2과목. 국어 잘하는 애들은 보통 윤리를 많이 합니다. 많이 안 해봐도 되니까. 저희 아들은 국어를 못해서 제가 쌍디를 시켰어요. 이거를 1등급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대학을 간 거예요. 탐구 비율이 높은 공대를 찾아가지고 제가 넣은 거예요. 자, 그 직업이니까. 그리고 이과 애들은 여기 2개를 했겠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다 해야 돼요. 통사, 통과. 자, 얘네는요, 2과목 했던 애들이 다 해야 되고, 과학 2과목 했던 애들이 다 하라고 그러면 애들생이 너무 불리하죠. 특히 탐구에서. 애들생은 탐구가 신이에요, 신. 현역은 3등부터 맡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근데 이걸 한 적이 없는 걸 1년 만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현역 애들은 심지어 공부를 하고 있던 건데, 수능 과목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너무 불리하죠. 그래서 지금 고1 올라가는 애들하고 고2 애들까지는 정시도 할 만한 거예요. 수시만 열심히 해놓으면.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학교 골랐으니까 우리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 고려대학교의 교과 전형입니다. 일반고만 지원하죠. 주로 일반고만 지원하죠. 일반고가 98% 뽑아요. 근데 3합 7이에요. 최저가. 이걸 못 맞춰요.
일반고 애들이. 그래서 내신이 좋아도 고대를 못 갑니다.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에 학종은 일반고뿐만 아니라 자사특목고도 많이 뽑아요. 근데 최저가 더 싸요. 4합 8.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좋은 학교는 못 가요. 수시로도. 서울대는요, 일반 전형이 학종이에요. 지역 균형이 교과고. 그리고 서울대는요, 일반고 전교 3등 안에 들어가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일반고 3명까지만 지원을 받아주니까. 자사특목고가 없으니까. 서울대 갈 확률은 전교 3등 안에 드는 게 제일 높습니다. 전교 3등 밑으로 가면 일반고 비율은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학종이니까 상관없고요. 학종은 고르게 뽑는데 과거 특목고를, 과거 영역을 서울대는 너무 좋아해요. 지금. 그래서 학종에서는 얘네한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생기부가 뭐고 학종이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종합에서 다루는 게 3개가 있어요. 학업, 진로, 공동체. 학업은 뭐? 성적. 진로는 뭐?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전자공학을 가면 어떤 이수 과목이 필요하겠죠. 내가 생명공학을 가면 어떤 이수 과목이 필요하고, 그거를 주로 다루는 게 진로, 즉 선택 과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그런 것들을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도는 왼쪽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는 제가 컨설팅 하면서 활용하는 자료들이에요. 제가 이런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아이들 컨설팅을 학기 내내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고, 보면 전교과를 반영하거나 일부 교과를 반영한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다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나이스 연동해서 제가 성적을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걸 가지고 다음 학기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자, 고등부는 이걸 진행하고요. 저는 정시랑 달리 수시는 재원생만 진행을 합니다. 너무 할 게 많아요. 정시는 수능 점수 갖고 하니까 답이 있죠. 근데 수시 컨설팅은 사실은 현재 고1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바뀐 입시에서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학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컨설팅 회사에 가서 생기부 주고, 생기부 해봐야 한 학기밖에 없을 텐데 무슨 상담을 할 거냐, 그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재원생이 아닌 아이들은 수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재원생들은 제가 다 시험을 할 거고요. 자, 서울대 수시가 있는데 정시를 제가 서울대 왜 보여드리냐면, 가면 좋지만 서울대가 바로미터겠죠. 서울대는 이미 입시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2028에 기교는 사배자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지역 균형이 소위 말하는 교과예요. 일반고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어요. 전교 3등까지는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학종이고요. 근데 정시예요. 교과는 학종이든 정시인데 수능 60이고요. 내신 40이에요. 서울대는 정시를 가려면 내신 없이는 못 갑니다, 이제는. 지금은 일부 전형에 약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졌어요. 저 조기 요번에 입학한 애가 사실 내신을 역전시켰어요. 앞에 애들. 서울대. 그래서 서울대는 내신이 나쁘면 갈 수 없다. 지금은 내신 나쁘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포기하는 거죠. 1학년 망쳤어? 바로 정시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올 4월에 다른 학교들도 따라간다는 얘기죠. 대학들은 정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반수를 하니까, 자꾸 안 다니니까. 수시는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재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시는 끝없이 반수를 하니까. 그래서 대학들도 기본적으로 수시를 더 좋아합니다. 고대도 학업우수 계열적인 학종이 있어요. 고대도 학종이 있고요. 근데 고대 학종은 계열 적합은 워낙에 과거 이런 애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없죠. 왜? 실험 이런 거예요. 대신에 면접이 있어요. 뭐 물어보느냐? 심화 실험을 물어봐요. 아주 깊이 있게. 일반고나 애들은 답변 못해요. 이건 자사고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과거 애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문계 같은 경우는 외고.
외고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고대는 서울대만큼은 아닌 게 정시가 줄긴 줄었는데 그 중에 손수 정시를 그래도 한 1000명은 남겨놨어요. 나머지 600명은 역시 내신을 보는 정시예요. 자, 서울대가 내신 없이 못 가죠. 그러면 순수 정시로 가려는 애들은 연구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대도 팍 터지겠죠. 그 밑에 대학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올 고1까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N수생이 쌓이지 않은 정시.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죠? 수시를 일단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수시를.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략적으로 수시 체제를 마실 과목을 찾다 보면 정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정시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선의 길이 나오고 정시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 한 번 정도 반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N수생이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내신이 일단 가는 정시에서는. 자, 고려대 최저 기준이요. 교과는 4합 7이고 학종은 4합 8이에요. 이게 정말 맞히기가 어려워요. 4합 8이면 국수영탐 2를 찍어야겠죠. 탐구 때는 못 찍어요. 탐구가 2 찍기가 어려운 거예요. 탐구를 3을 찍으면 하나는 1을 찍어야 되니까 현역한테 수능 1등급은 N수생이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죠. 근데 일단 우리는 N수생이 적잖아요. 그래서 훨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신과 함께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 이게 좀 습해가지고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성적이면 건대를 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되게 건대를 우습게 보거든요. 근데 건대를 가려면요, 모든 대학은 최종 합격자의 1등부터 100등 중에 꼴등에서 30%, 즉 70% 커서 공개하게 돼 있어요. 교과 기준이고요. 건대 간 애들의 과별 성적이에요. 1점대 후반입니다. 그럼 문 닫고 들어가면 100%잖아요. 걔네가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건대가요, 반에서 1등이 가는 거예요. 반에서 1등이. 실제로 도초고 반에서 1등이 건대를 간 해가 있고 못 간 해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고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교과예요. 건대랑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 공분과는 심지어 건대가 더 높아요. 말씀드렸죠. 이유가 뭔지. 수시 최저. 3합 7. 3합 7을 맞히면 고대를 가고 3합 7을 못 맞히면 건대를 가는데 수시 최저가 없는 제일 좋은 대학이 건대예요. 건대 이상은 다 수시 최저가 있어요. 3합 7이든 3합 8이든 2합 5든 그걸 못 맞히는 거예요. 일반고 애들이. 근데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맞힐 확률이 높은 학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지 학교에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저희 지난 겨울에 했던 조교인데요. 수능이 재수생이었어요. 수학 조교였는데 국어 1, 수학 1. 수능이 1, 2대예요. 영어는 수시 최저라든가 내신에서는 중요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는 비중이 낮아요. 1이면 얘는 제가 볼 때 무조건 스카이 공대를 갈 수 있어요. 서울대 공대 갔을 때 근데는 못거든요. 한양대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한양대 경영학과. 최종 없죠. 정시인데. 왜 한양대 경영학과 갔을까요? 예. 일단 한양대 공대를 안 가는 이유는요. 얘가 다닐까봐 겁이 나서 안 갔습니다. 안 다니려고. 경영은 다니기 싫거든. 일부러 부처 지원을 한 거예요. 안 다니려고. 얘 때문에 하나님 경영하면 날아갔죠. 정신이 이게 너무 심해서 사수를 하면 4명의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학교를 지금 무조건 다녀야 돼요. 생 재수가 안 돼요. 이유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탐문 때문에 111 찍은 애가 43을 찍었어요.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 진짜잖아요, 그렇죠? 11이 어떻게 43을 찍어요? 97%, 3%이던 애가 38%가 된 거예요. 탐구는 N수생들의 영역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걸 11 찍었기 때문에 대학을 간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인데. 정시에서 그랬어요. 물론 이제는 또 다르겠죠. 바뀐 입시니까. 자, 학교가 보이네요. 그래서 수시는 저희가 엄두를 못 냈대요. 무슨 뭐 대원하고도 아니고 뭐 용인에도 보고도 아니고 하나고도 아닌데, 그렇죠? 물론 통과에서 좋은 학교지만 처음부터 얘가 일반고를 갔으면 이렇게 정시를 할 필요 없이 감수하고 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잘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 잘 갔으면 연락이 왔을 텐데 의대에 가고 싶어서.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정신 한번 빠지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시 좀 가자. 재수까지가 맥스예요. 재수까지가. 자, 영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최저를 봤을 때 영어가 왜 중요한가? 1등급의 비율이 영어가 어르신 높아요. 올해는 미쳤죠. 어떻게 됐죠? 평가 원장 목이 날라갔죠.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일이 없어요. 목을 열어 그렇게 할 사람 없거든요. 쉽다고 영어 먹진 않아요. 목이 날라가. 그러면 수동 체제에서 영어를 맞춰야 돼요. 1등급. 확률적으로. 또 하나. 아, 우리가 생각보다 1등급, 우리는 1등급까지는 목표하지 않아요. 좀, 자. 다른 수능은요, 1등급, 2등급이 11%잖아요. 영어는 2등급까지가 몇 프로인가 보세요. 올해를 제외하고는 다 20대 초중반이죠. 2등급 맞추기가 훨씬 유리하죠. 우리 아이가 아주 잘하지 못해. 그러면 영어를 무조건 2등급 맞아놓고 가지 않으면 최종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춰요. 한국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잘해? 무조건 영어를 1등급 맞춰요. 수학은 기본이고. 자, 보통 최저를 탐구로 맞추려고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N수생들 때문에. 탐구로 맞출 수 없어요. 국어 알 수 없는 과목이에요. 국어 모의고사 11 나오다고 수능은 안 나와요. 수학 11 나오는 애들은 수능도 11 나와요. 근데 국어는 답을 알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답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고2까지는 영어를 놓으면 안 돼요. 고2까지는. 고3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좀 해서 6등급이 가능할 것 같으면 영어로 수시를 마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오늘 1등급 힘들 것 같아. 공부를 슬슬 하면서 2등급 맞는 거예요. 영어는요, 안 해도 훅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과목보다. 근데 2학년까지는 적어도 2등급 안전하게 맞을 때까지 올려놓으면 3학년 때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과목을 하나 더 맞출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시절 맞출 때. 전략이 없이 하다가는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올해같이 탐론이 일어나고 탐론을 이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탐만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세 학교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고등학교 A는 90이에요. 이게 잠시만요. 여기 한산중일 건데 수학 A가 26%, 영어가 52%였어요. 우리 아이가 9점 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죠. 10%니까 이걸 기준으로 몇 점을 하는 판단해야 된다. 동북입니다. 동북중학교 수학 32%, 9점 이상이 영어 13%. 영어가 좀 어렵긴 했나요? 내가 공북에서 지난 1학기 때 점수를 맞았어. 그러면은 90 넘었어. 그럼 확률적으로 10%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60% 이런 과목에 여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 사회 같은 경우가 30%잖아요. 수학도 30% 넘었고 이건 1등급이 아닌 거예요. 2등급이랑 비슷한 거예요. 9점이 아니라 훨씬 높은 점수 맞아야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나 다 A였어. 1등급 받겠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성 같은 경우는 보성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성도 수학이 1학기 때 장난 아니죠. 6점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만점 맞기 어려운 학교 맞아요. 보성 중학교가.
하지만 90점을 넘기기가 어려운 학교는 아니었어요. 이런 것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문제를 쉽게 내요. 쉽게 냈었어요. 오류는 제가 왜 안 뽑아왔냐면 오류는 작년에 더 너무 쉽게 냈어요. 투소가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나면서 그냥 선생님이 다 쉽게 내버렸어요. 너무 어렵다고. 원래 어려운 걸 얼마나 학교잖아요, 우리. 그래서 중학교의 A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창덕 동국 고성을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덕 A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르고 많지 않죠. 이런 거 실험 이런 거 빼자고요. 주요 과목은 그렇게 1등급이 많지, 중학교에 많지 않아요. 10%대에서 2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몇 점 맞아야지 1등급 나올 줄 알겠죠. 1등급을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90한 중반 가까이 맞아야 되겠죠. 93점은 맞아야 되겠죠.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웠네요. 그럼 이건 90대 훨씬 상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2등급 90점 맞으면 2등급이고요. 80대 중반 맞아야 안전하게 2등급인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앞에 거는 의미가 없는 게 24년도는 지금 고2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은 입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북이랑 보성은 거의 비슷해가지고 약간 좀 이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남자 학교는. 자, 한 학교만 했는데 두 학교가 거의 같아가지고 과목별로 1등급이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창덕만큼 이렇게 가지런을 하지가 않고 약간 마르타 성격이었어요. 이번에 좀 어렵게 내볼까? 쉽게 내볼까?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1등급이 53%가 뭐예요, 영어가? 네, 동북입니다. 보성도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국어는 또 16.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1학년 데이터가 상당히 좀 부정확한 데이터라는 거. 선생님들도 새로운 입시니까 사회 친구로 바뀌면서 자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또 애들도 코레오를 들으면서 많이 바뀌고 하면서 그러니까 올해부터가 사실 진짜라고 보는 데서 정확한 데이터는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는 저희 학생들은 제가 2월 말쯤에 저희 재원생 예비고일애들 싹 불러가지고 입시 설명을 제가 따로 해줄 거예요. 하면서 생비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학교는 동아리 뭘 들어야 되고 선택 과목은 뭘 할지 제가 다 그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생기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안 받게. 생기부는요 연기입니다. 연기. 선생님한테 어떻게 연기하느냐, 어떻게 내 좋은 이미지를 갖느냐, 그걸 지가 못하잖아요. 그거 가르쳐줘야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적이 안 되면 그런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2월 한 말쯤 예상하고 있는데 1학년 생기부 관리법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어떻게 할지 제가 개인별로 알려줄 거예요. 개인별로 중학교 생기부를 갖고 와야 됩니다. 설명회 이후에 1대1로 해줄 거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뭔지, 그럼 어떻게 좋은 혜택을 받는지, 교과, 학종, 면접, 최종을 하려면 1학년 때 어떻게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이건 학기별로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부모님들하고 1대1로 계속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저희 학원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직접 수직 컨설팅을 진행해 줄 것이라는 거.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을 마치고, 네. 그리고 저희 아까 그 노성고 영어 강사님께서 중간에 좀 답변을 못했다고 잠깐 들어와서 추가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